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요일 날 SFA 반도체가 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SFA 반도체가 7% 하락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올랐어요. 그쵸? 하이닉스는 지난 목요일도 강세를 보였고요. 금요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쵸? 자, 요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그쵸?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SFA 반도체가 화요일 날 신고가를 만들었고 정확하게 조정을 2번 보이고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볼게요. 뭐 특별하게 뭐 SFA 반도체는 그쪽이 아닌데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자, 보세요. HPSP 고가에서 매물 맞고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 이후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거고 SFA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이 강한 움직임을 이번 주 초반 대략 한 화요일 정도에는 보였습니다. 근데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이 강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닉스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다. 자,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이 개선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있죠? 한미반도체. 자, 보세요. 그렇죠? 계속 강세. 근데 삼성전자도 강세, 하이닉스도 강세.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를 첫 번째 만든 이 구간 딱 보면 어때요? 이미 3월 달부터 평균적으로 강세 구간에 다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때 실적이 어때요? 안 좋아요. 하이닉스 계속해서 적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적자 이렇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1월 달 있죠. 1월 달. 1월 달에 AI 관련주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죠. 이유가 있죠. 챗 GPT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I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AI의 개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강세를 보이는 게 AI 관련주들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강세를 보였냐면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부분이 뜨기 시작하느냐.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발전 속도가 빨라져요. 왜?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쵸?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됐는데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 봐요. 그쵸?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세대 교체가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 업체들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시세가 계속 도는 거예요. 첫 번째 SK 하이닉스, 그쵸? 여기는 HBM 때문이죠. 그러면 HBM 관련주가 먼저 가야겠죠. 그러면 이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도 물론 강했지만 뭐 하나마이크론, 자,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보다는 약하기는 하지만 그쵸?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한 9월과 10월 달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쪽 구간에서 가장 대장주는 한미 반도체였기 때문이고 한미 반도체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시세를 갖춰가야 되기 때문인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실적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 피크아웃 나옵니다. 그때까지 반도체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까지 적자 구간에 있는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쵸? GPU에 들어가는 AI 반도체죠.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HBM 뿐만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칩셋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AI 반도체가 같이 포함돼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뜨기 시작한 게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자, 보세요. 칩스 앤 미디어죠. 그쵸? 근데 칩스 앤 미디어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그쵸? 여기 하이닉스가 이럴 때 이런 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대형주를 토대로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추적을 할 때 대형주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대형주를 추적하는 게 기술적인 내용이다. 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SFA 반도체도 그렇고 뭐 지금 제가 주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 그렇죠? 리노공업 그리고 또 있는데 가온칩스. 자,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추적해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 이번 주에는 이슈가 생겼죠. 수급이 딱 붙은 거예요. 그게 SFA 반도체다.
그쵸? 요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정확하게 가격을 잡았을 때 2주 안에, 그쵸? 30% 이상 수익이 날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자, 근데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의 움직임입니다. 그쵸?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물론 당연히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 반도체 기업이 완전히 막 작살나거나 꺾이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럼 뭘 봐야 돼요? 연준의 움직임, 연준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생략을 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린 가격을 딱 체크해서 매매했을 때 정말 단기간에,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제가 강프로의 이 소통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의 핵심 사항은 신고가 매매를 하자입니다. 신고가 매매. 그쵸?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는, 항상, 그쵸? 이런 종목을 내가 초반에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저가는 못 잡아요. 저가는 확인하는 부분에서 버려야 되고, 내가 이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그쵸? 신고가 구간 이후에 이런 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간다, 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돌파하면 또 사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신고가 매매를 하는데도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KINX, 에코프로 BM 쭉 올려보면 여기 12월 14일 목요일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금요일날 20% 올랐습니다. 그쵸? 쭉 내려서 보면, 자, 보세요. KINX 금요일날 13% 올랐습니다. 13%. 자,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실제 확인을 해보면, KINX. 자, 내용, 자, 보세요. 장중에 14% 상승, 종가 13.4% 상승. 그쵸?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20% 상승. 그쵸? 신고가. 이런 매매를 하려면,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강프로의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다른 매매는 아예 하질 않아요. 그렇죠. 자, 쭉 올려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SFA 반도체 조정이 심한데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까 싶네요. 반전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그러네요. 자, 신고가 이후의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은 99% 있다고 보면 된다. 1% 확률에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이분이 질문을 주기는 했지만 잘못한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쭉 지난 화요일 날 급등할 때 이야기를 딱 정확히 드린 거예요. 12월 12일 맞죠? SFA 반도체 25% 상승했죠?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SFA 반도체도 추가 예정이다. 그쵸? 반도체 관련주에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오늘 급등으로 시세 확인, 다음 주 매수 예정. 그게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그쵸? 내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의 움직임입니다. 자, 보면 정확하게 하락을 했고 우리는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고 신고가 구간에 매물 소화 과정. 우리는 눌림목 구간에 매수 가능하죠. 왜?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 관련된 내용을 내가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제가 소통방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1000분까지만 딱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딱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그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적은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돈 내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쵸?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 제 채널에 구독자가 늘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느는 게 제 목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추적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겠죠. 근데 그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도 신고가 이후에 발생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내가 항상 그쵸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고 주도주를 매매했을 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연말기에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렇죠. 이렇게 딱 돼 있죠. 수익 모델은 어떤 식으로 매매 기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뭐 부국철강 급등했고 나이백 급등했고요.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쭉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목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머티리얼즈 급등했죠.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쭉 보면 KINX 같은 종목들 급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여기에 이 신고가 검색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이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무엇보다 SFA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은 다시 이제 시세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 보지 말고 연말 그리고 늦어도 연초 정도에는 강한 시세를 내면서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SFA 반도체는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렇죠. 내가 가격을 잡아야 되고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놔야 돼요. 그렇죠. 이 전략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왜 그렇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니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FA 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반도체 종목에 정말 큰 기회가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서 공부하시고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10분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모두 다 신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얼마에 잡아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